이번에는 누진 다초점 렌즈의 마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형 굴절력 측정점. 여기 나오는 마킹은 뒤에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어떤 걸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원형 굴절력 측정점은 처방된 렌즈의 모렌즈 굴절력을 측정하는 지점, 모렌즈의 굴절력이기 때문에 원형 굴절력을 측정하는 지점이고요. 모렌즈 원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 피팅 포인트. 원형 굴절력 측정점 아래에 있는 십자선이다. 이거는 이제 조제 가공 시 동공 중심선과 일치시키기 위한 참고점으로 피팅 크로스라고도 한다. 세 번째, 근용 굴절력 측정점. 요거는 자렌즈 원의 중심이며 모렌즈 굴절력에 가입도가 더해진 굴절력이다. 모렌즈 굴절력이 원형 굴절력이잖아요. 원형 굴절력에다가 가입도가 더해진 군용 굴절력 측정점입니다. 네 번째, 프리즘 참고점. 이거는 이제 처방된 프리즘 양 또는 프리즘 시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각 렌즈의 프리즘 불균형 측정에 사용되며 수평 참고 표시선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원형 굴절력 측정점. 요거는 이제 원형부의 중심. 그래서 처방된 렌즈의 모렌즈 굴절력, 처방된 원형 굴절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 측정점. 여기가 이제 내가 처방된 원형 굴절력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이 피팅 포인트 있죠, 이 십자선, 요게 이제 조제 가공 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동공 중심선과 요 십자선이 일치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평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수평에 맞는 거다라고 하는 수평 기준점이 있을 거고, 그 수평 기준점 중앙에 이렇게 프리즘 참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된 프리즘 양을 볼 수 있는 프리즘 참고점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근용부 측정점이 있을 겁니다. 가운데. 그래서 이 부위가 이제 근용부로 볼 수 있는 부위고, 이 부분이 원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마킹에 일단 기본적으로 근용이 좀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코 쪽이 되겠죠. 이쪽이 귀 방향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수평 기준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로, 그러니까 귀 쪽 수평 기준점을 보시면 가입도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의 가입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 쪽에는 이 렌즈 로고, 뭐 브랜드 마킹 이런 게 조금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다초점 렌즈를 가지고 오셔서 이거 도스 그대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손님이 오시면, 일단은 먼저 수평 기준점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프리즘 참고점도 찍고, 그 렌즈의 누진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그 피팅 포인트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 위에 부분으로 원형부 굴절력을 검사를 하고요. 그 귀 쪽 마크 밑에 있는 가입도를 보고 이 근용 굴절력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만 가져오면 이 사람의 원형 굴절력, 그리고 가입도, 그리고 근용 굴절력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킹에 누진대 길이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렌즈를 보고 누진대 길이, 뭐 가입도,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형태입니다, 렌즈의. 그 렌즈를 보고 어느 브랜드인지, 가입도가 얼마인지, 누진대가 얼마인지, 원형 굴절력이 얼마인지, 근용 굴절력이 얼마인지, 프리즘이 얼마인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누진 다초점 렌즈의 발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런 방향으로 발달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누진다 초점 렌즈는 1900년대 초 발명이 되었으면서 최초의 상용화 제품은 1950년대 프랑스 에실로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초기 1세대 누진 다초점 렌즈는 렌즈 전면에 모렌즈와 자렌즈 모두 구면으로 설계가 되었으며 원용 구면과 근용 구면 사이에는 곡률 반경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모렌즈뿐만 아니라 자렌즈에서도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데 유리했는데요. 좌우 렌즈의 동일한 대칭형으로 자렌즈 코 쪽 부분에서 수직 프리즘이 불균형이 발생을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원용 부위와 근용 부위 모두 구면으로 제작이 됐고 곡률 반경이 조금씩 감소하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똑같은 이 다초점은 동일 재질이잖아요. 근데 곡률 반경이 점진적으로 감소를 했으면 그러면 그 도수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됐겠죠.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됐는데 요게 이제 단점이 조금 있죠. 코 쪽 부위에서 수직 프리즘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2세대 다초점 렌즈가 나왔는데 요거는 타원, 원, 포물선, 쌍곡선 등 다양한 기하학적 구조 배열로 이루어지며 비대칭 설계를 통해 프리즘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그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양면 복합 누진 설계 이런 식으로 좀 더 발전하고 있다. 초기에는 양쪽 뭐 모렌즈, 자렌즈 다 구면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프리즘 불균형이 발생을 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하학적 구조 배열로 이루어져서 프리즘 불균형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누진 다초점의 발달 과정인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초기보다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누진 다초점 렌즈 설계가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뉘어요. 하드 설계와 소프트 설계. 먼저 하드 설계는 원형부 아이포인트로부터 상반부는 단초점 렌즈와 마찬가지로 구면으로 설계하고 아래쪽은 좁은 면적의 수차 몰림부에 많은 수차가 있는 렌즈이고요. 소프트 설계는 수차 몰림부의 면적을 윗부분 원형 좌우까지 확대하여 원근용부에 배치된 수차가 완만하게 변하고 적은 양이 분포되도록 한 원형 비구면 설계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할게요. 이게 이제 하드고 이게 소프트예요. 요 수차부를 하드는 조금 집약적으로 여기에만 딱 몰리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형부에는 그 수차부가 좀 안 걸리게끔 그래서 이 근형부 부분에 좀 수차 부위를 몰려놨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구면으로 설계가 되고요. 소프트는 이 수차 부위를 좀 넓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넓게 퍼뜨렸으니까 굉장히 이제 넓은 부위로 이제 얇게 조금씩 수차가 들어가게끔 진행되는 겁니다. 수차를 좀 넓게 퍼뜨려 놨다. 이게 소프트 설계고 하드 설계는 조금 집약적으로 해놨다.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소프트 설계는 수차 몰림부의 수차 등고선이 적고 넓게 그러니까 수차량이 적으면서 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근용부 모두 안정적이고 하드 설계는 수차 등고선이 많아요. 그리고 좁은 간격에 급격한 수차 변화가 있어 수차 몰림부와 중간 조진대 및 근용부 경계를 확실하게 느낀다. 그러니까 수차 몰림부를 아예 이제 중간 거리와 가까운 거리 쪽에 조금 몰아놓고 수차량이 조금 높게 이제 한 곳으로 모아 놓는 게 이제 하드 설계, 소프트 설계는 약간 좀 퍼뜨려 놓으면서 넓게 분포하게 하는 게 이제 소프트 설계입니다.
누진 굴절력 변화는 단계적으로 작은 굴절력 변화량이 누진대에 분포되므로 누진대의 길이가 길어 근용부까지의 수직 길이가 길다. 소프트 설계는 굉장히 작은 굴절력 변화량이 분포되기 때문에 누진대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근용부까지의 길이가 길고요. 하드 설계는 큰 변화량을 가지고 있어 근용부까지의 수직 길이가 짧은 게 특징입니다. 누진대의 폭은 아까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누진대 폭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하드와 소프트. 하드보다는 소프트가 누진대 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 기간은 소프트가 짧습니다.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누진대 폭도 길고 하기 때문에 그 수차부 몰린 부분이 이제 너무 세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적응이 편하다. 그리고 이제 하드 설계는 누진대 폭이 좁고 적응 기간이 조금 깁니다. 근데 이제 휘어 보임은 이제 소프트 설계가 전체적으로 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크고요. 하드 설계가 적습니다. 누진대 길이는 아까 특징에도 말했듯이 소프트 설계는 길고 하드 설계는 짧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소프트, 하드는 진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소프트는 이렇게 넓게 이런 식으로 수차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그림은 조금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누진대가 여기가 폭이 좁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몰려 놓고 하드 설계는 소프트는 이렇게 퍼트려 놓다. 넓은 부위가 되게. 그래서 적응이 조금 더 빠르고 누진대 길이가 길고 누진대 폭도 약간 넓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설계와 하드 설계는 조제 가공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누진 다초점 렌즈의 설계에서 원형부 두께 줄임 가공이 있어요. 말 그대로 원형부의 두께를 줄이는 가공입니다. 그래서 가입도가 많거나 원형부의 굴절력이 플러스 굴절력이 클수록 아랫부분은 날카로워 아주 얇아지고 그에 비해 원형부는 두꺼워져서 렌즈가 무거워지고 외관도 나쁘다. 그래서 원형부가 그만큼 두껍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프리즘 티닝 가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형부 두께 줄이는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이스 다운 효과를 내도록 윗부분을 많이 깎는 가공이에요. 그래서 프리즘 티닝은 베이스 다운 효과가 나도록 윗부분을 깎는 가공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프리즘 티닝 가공은 누진 렌즈를 사용할 때는 좌우에 프리즘 양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좌우 가입도가 다른 누진 굴절력 안경에서 한쪽 렌즈에만 교체 시 이때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형부 두께 줄임 프리즘 티닝 가공은 원형부의 윗용부를 좀 깎는 건데 요거는 베이스 다운 효과가 나도록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뒷부분에 나오는 슬래브업 가공이랑 조금 다른 거니까 요거는 이제 원형부를 깎고 베이스 다운 효과를 낸다 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누진 다초점 렌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장점. 일단은 이중 초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좌렌즈와 모렌즈와 경계선이 뚜렷해 보이는 게 이 다초점 렌즈에서는 조금 덜해요. 그래서 누진 다초점 렌즈는 아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단초점 렌즈와 구분할 수 없기에 이중 초점 렌즈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에게 이상적이다. 그리고 누진 다초점 렌즈는 사용자가 원형 환경과 돋보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왜냐하면 원형 굴절력도 들어가 있고 근용 굴절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형과 근용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겁니다. 그리고 누진 다초점 렌즈는 이중 초점 렌즈와 달리 착용자의 명시거리에 제한이 없다. 명시역이 불명시역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누진 다초점 렌즈는 많은 이중 초점에서 발생하는 상해 도약 현상이 없다.
그러면 이 누진타 초점의 장점은 이중 초점의 단점을 좀 보완한 거에서 나오죠. 먼저 상해 도약도 없고 불명시력도 없고 자렌지와 모렌지의 경계선이 뚜렷하지도 않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중 초점 렌즈와 마찬가지로 원용과 근용 모두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진타 초점 렌즈의 단점으로는 누진제의 자렌즈 양쪽 부위에 원치 않은 비점 수차가 발생하며 이 때문에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제 측방부에서 상의 왜곡이나 비점 수차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물체가 왜곡되어 보이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넓은 측방부에서 왜곡된 상 때문에 일부 사용자는 적응에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시고 이 측방부 통해서 보는 이 사이드 쪽, 그러니까 이 측면 쪽은 색이 살짝 왜곡돼 보이기 때문에 처음 착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어지럽고 좀 어렵다고,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많이 하십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초기 누진 다초점 렌즈에 비하면 조정하기가 많이 쉬워졌지만 여전히 단초점 렌즈나 이중초점 렌즈에 비해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림을 봤을 때 렌즈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원형 부위, 여기가 근용 부위, 그리고 점진적으로 도수가 변하는데 우리가 피팅을 잡아줬을 때 이 높낮이에 따라서 도수 혹은 이제 굴절력이 변하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 조정 높이가 원형이 동공 중심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피팅이 너무 이제 안경 높이가 높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이쪽에 이제 동공 중심이 오겠죠. 안경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 사람은 원형 굴절력이 걸리는 게 아니라 중간거리 굴절력이 걸리면서 불편하고 잘 안 보인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누진타 초점 렌즈는 코받침 있는 안경테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높낮이를 조금 조정할 수 있어서 혹시 쓰셨을 때 불편하시면 그렇게 높낮이를 피팅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 안경원에 가시면 누진타 초점 렌즈는 코받침이 있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할 거예요. 피팅 잡아주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누진타 초점 렌즈는 2중 초점이나 3중 초점 렌즈보다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에 따라서 조금 좋은 렌즈로 갈수록 그 측방부에 있는 수차 부위가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이 정도가 되는 수차 부위가 있는 렌즈가 있고 조금 이제 고가의 다초점 렌즈로 보시면 이 부위가 조금 좁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조금 넓어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보다. 그래서 일단은 누진타 초점 렌즈는 굉장히 고가 제품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단점이죠. 그래서 단점을 조금 정리를 하면 먼저 첫 번째 비점 수차, 그 측방부에 왜곡 수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상이 왜곡이 되어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착용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적응이 어렵다고도 할 거고, 그리고 정교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높낮이에 따라서 굴절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공중심점이 이 원형 굴절 측정부, 그러니까 원형 쪽을 통과를 해야 원형 도수가 걸리는 거니까 굉장히 정교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진타 초점 렌즈는 좀 비싼 게 이제 또 단점이죠. 그래서 이중 초점과 누진타 초점 렌즈를 조금 비교를 하면 누진타 초점 렌즈는 일단은 원형부, 그러니까 모렌즈 쪽에서 약간의 난시가 발생을 합니다. 이중 초점은 단초점 렌즈처럼 똑같이 보이고 측방부에서는 왜곡이나 비점 수차가 발생하고 좁은 원용 신용 시야, 그러니까 원용 부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중 초점은 단초점처럼 보이고 넓은 원용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진 때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리고 상해 도약도 없고요. 그리고 중강부 명시. 그러니까 이제 불명시역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측방부 때문에 상해 왜곡과 흔들림이 발생하고 이중 초점 렌즈는 경계가 있고요. 가입도 크기에 따라 상해 도약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EX형이나 이런 거는 없는 렌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중 초점 렌즈는 상해 도약이 조금 있다. 그리고 도수와 굴절력 그리고 조절력에 따라서 명시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불명시역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범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렌즈는 이제 굉장히 좁죠. 다초점 렌즈는. 근데 이중 초점 렌즈는 넓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색수차가 조금 발생을 하고요. 상해 왜곡이나 흔들림이 발생할 거예요. 다초점 렌즈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용상 조금 좋고요. 그리고 모든 명시역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이제 단점이라는 건 수차부 때문에 시야가 조금 좁을 거고, 이중 초점 렌즈는 미용상 좋지 못하고 그 대신 시야가 조금 넓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진 다초점 렌즈와 이중 초점 렌즈를 조금 비교를 해주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누진 다초점 렌즈의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 나가시면 그래도 최근에는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렌즈이니까 조금 잘 설명을 해드리려면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조금 이해를 해드리고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진 다초점 렌즈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안경 렌즈에서 기타 렌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기타 렌즈에는 다양한 렌즈 종류가 나오는데요. 그 렌즈 종류별의 특징과 어떨 때 이런 렌즈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안내 렌즈입니다. 이 안내 렌즈는 그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백내장으로 인한 수정체를 적출한 경우 수정체 대체용으로 삽입하는 렌즈로 인공수정체라고 합니다. 수정체가 있던 자리에 삽입을 하는 거죠. 수정체를 적출한 경우 수정체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이제 렌즈를 삽입하는 그 렌즈를 인공수정체 혹은 안내 렌즈라고 합니다. 초기 인공수정체는 단초점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누진 다초점 같이 다양한 렌즈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뿐만 아니라 근거리도 명시할 수 있는 안내 렌즈가 최근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원래 이제 수정체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이 인공수정체 안내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 같은 수술하고 나서 수정체를 적출하는 경우 그 자리에 삽입하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둘째, 원시나 근시뿐만 아니라 난시가 있는 눈에 대하여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대신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렌즈를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안과 가시면 시력 교정용 수술로 뭐 라식이 있고 라섹이 있고 렌즈 삽입술이 있잖아요. 렌즈 삽입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렌즈 삽입술은 말 그대로 이제 각막의 두께가 너무 얇은 경우 렌즈 삽입술을 하고요. 아니면은 도수가 너무 높아서 각막을 좀 많이 깎아야 되는 경우 그럴 때도 이제 렌즈 삽입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렌즈 삽입술에 들어가는 렌즈도 안내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나 근시뿐만 아니라 난시도 이렇게 다 규정이 되고요. 이 안내 렌즈 삽입 위치에 따라서 이제 좀 이름이 바뀌고 또는 이제 고정 방법에 따라서도 바뀌는데 뭐 전방 안내 렌즈, 홍채 지지 안내 렌즈, 후방 안내 렌즈로 구분되며 실제 적용되는 것은 대부분 후방 렌즈입니다. 후방 안내 렌즈. 그래서 이제 위치랑 고정 방법에 따라서 이름이 달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먼저 전방 렌즈는 홍채 앞 전방에
홍채를 고정하는 렌즈입니다. 후방 렌즈는 홍채와 수정체 사이, 그러니까 후방 렌즈를 삽입시키는 렌즈입니다. 이러한 이제 안내 렌즈는 주로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PMMA 혹은 폴리하이드록시 메타크릴레이트 라는 소재로 이제 제작이 되고요. 혹은 이제 뭐 실리콘 고무 등의 합성 수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내 렌즈는 이제 백내장 수술 후 수정체를 적출했을 때 수정체 위치에 들어가는 종류가 있고, 시력 교정용 수술에서 렌즈 삽입술에 해당하는 그 렌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내 렌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타 렌즈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